요즘 그 우주 산업 관련 주식들, 그리고 또 곧 있을 아이로켓이라는 스타트업 IPO 소식 때문에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분석 자료, 아이로켓 IPO와 우주 산업 투자 동향 분석, 이걸 가지고 이 아이로켓 계획하고 또 2025년 지금 우주 산업 투자 환경이 어떤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아이로켓 같은 우주 스타트업, 특히 스펙이라고 하죠. 이걸 통한 상장 방식엔 어떤 기회랑 위험이 있을지,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보죠.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네요. 일단 아이로켓부터 좀 보면 2018년에 설립된 미국 우주 스타트업이고요.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 특히 액체 산소랑 메탄 쓰는 방식, 이걸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2025년 4분기에 나스닥 상장 목표로 하고 있고 BPGC 에퀴지션 코프라는 스펙이랑 합병을 추진 중이에요. 목표액은 한 4억 달러 규모라고 하고요. 재사용 로켓 기술, 이거 자체는 진짜 매력적인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빌리지 글로벌이나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이런 유명 투자자들 이름도 보이던데요. 이 정도면 회사 잠재력을 꽤 높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냥 위험하다고만 할 수 있을지? 네.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좀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 분석을 보면 그 합병 대상인 스펙, 비피주스 말이죠. 초기 후원자가 있긴 했어요. 윌버로스 전 장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 쓸 수 있는 자금은 아주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대부분 회수됐다는 거죠. 자금이 별로 없다. 유명 투자자 이름은 있는데도요? 네, 그 유명 투자자 이름은 물론 홍보에는 도움이 됐겠죠.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이로켓이 아직 단 한 번도 실제 로켓 시험 발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 이걸 가릴 순 없어요. 특히 우주산업처럼 돈도 엄청 들고 또 진짜로 쏴서 보여줘야 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유명세가 오히려 좀 눈을 가리는 후광함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 경험이 아예 없다. 로켓 회사인데 이건 정말 심각한 약점이네요.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 넘어서는 문제 같은데요.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맞아요.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도 자본 조달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진짜 완성됐는지, 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이런 데 큰 물음표가 붙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이로켓은 잠재력도 있겠지만 그만큼 투자 위험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이로켓 개별 사례 말고 좀 넓게 봐서 현재 우주 산업 전반의 투자 환경은 어떤지도 짚어봐야겠네요. 요즘 분위기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로켓랩이나 인투이티브 머신스, 레드와이어 같은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매출도 늘고 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었죠. 근데 올해 초에 기술주들 조정받을 때 우주 관련주들도 막 40%, 많게는 60%까지 확 빠졌어요. 변동성이 엄청 컸던 거죠. 여전히 안정성보다는 변동성이 아주 큰 시장이다. 이건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군요. 그래도 로켓랩 사례를 보면 좀 희망적인 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2025년 1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꽤 늘었고 미 우주군이랑 큰 계약도 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혹시 지금 아이로켓 상황이 과거 로켓랩 초기 어려움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냥 시점의 차이다 이렇게요. 자료에 그런 비교는 없었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근데 자료는 로켓랩의 성공을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준 문제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로켓랩은 꾸준히 시험 발사 성공하고 또 실제 계약 따내면서 기술력하고 사업성을 증명해 온 거거든요. 근데 아이로켓은 아직 그런 증명의 단계에 오지 못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차이죠. 물론 모든 기업이 다 어려운 시기는 겪겠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증명된 실적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다시 아이로켓 얘기로 좀 돌아와서 스펙 상장, 이거 자체의 위험성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스펙 상장. 이게 2020년 팬데믹 이후에 특히 기술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했었죠. 우주 분야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 방식은 일반 IPO에 비해서 회사를 좀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어요. 소개팅 앱에서 프로필 사진이랑 배경만 보고 판단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겉보기 예를 들어 유명 투자자 이름이나 장밋빛 전망 같은 건 화려한데 실제 속사정,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됐는지, 돈은 제대로 있는지 이런 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이걸 놓치기 쉽고요. 실제로 스펙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확 떨어지거나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경쟁에서 밀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딱 이 스펙 상장의 전형적인 위험 요인들이랑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네. 자료 분석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아이로켓 투자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실질적인 위험 요인들을 아주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산업 자체는 뭐 혁신기술 발전이나 정부, 민간에 계속되는 투자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점은 분명하죠. 하지만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려는 스타트업들, 특히 오늘 본 아이로켓처럼 아직 기술적으로 증명된 게 부족하고 자금 조달에도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이건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잠재력만큼이나 그 안에 숨겨진 위험도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결국 당신이 우주산업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그 꿈이나 미래기술 같은 매력적인 포장 너머에 있는 사업의 현실, 특히 기술 수준, 그러니까 시험 발사 성과 같은 거요. 그리고 재무 건전성,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또 경쟁 환경은 어떤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과도한 기대감은 좀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재무 상태나 기술 검진 결과 같은 건 숫자와 데이터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고 당신이라면 이 회사의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딱 확인해야 이제 투자 가치를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